네, 안녕하십니까. 금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찍 오늘 보네요. 그러네요. 오늘 좀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시장이 뭐 조금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의 좀 온도 차이가 좀 심하게 많이 나죠. 코스닥 시장은 그만큼 그 전에 뭐 전 세계에서 상승률 1위 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뭐 산이 높으니까 골도 깊은 거고요. 자, 코스피 시장은 오늘 좀 중요한 자리, 지지받아줘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지지받는 움직임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파란 선이 62평선인데요. 자, 그 위에서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오전장에 좀 이렇게 밀렸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양선을 뽑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뭐 요거 62평선은 좀 중요한 그런 자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지켜줬다는 거, 그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거래량 자체가 이 아래 있는 게 요 거래 대금이죠.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자, 이 거래 대금이 많이 줄고 망치형 양선이 나왔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건강하게 쭉쭉 뻗어 올라가려 그러면 매수세가 강해서 주가가 올라와야 되죠. 근데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매수세가 강했다라기보다는 뭐 좀 지지를 기대하고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다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작품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 거래 대금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를 한 11조 5천억 정도를 했고요. 매도를 11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매수가 5,5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자, 요게 거의 대부분이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일자별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꽤 많이 매도를 했어요. 뭐 직전 4일 동안 뭐 한 1조 좀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좀 매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밀렸으니까 기술적 반등 나올 자리, 뭐 그런 자리도 된 것 같으니까 뭐 조금 청산 물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공격적으로 시장이 이 턴을 해서 쭉쭉 뻗어서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켜줘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반등은 나왔지만 반등의 에너지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자, 22평선 지금 위에서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는 2,519포인트 정도의 22평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는 일단은 21이평선 정도, 요 정도로 설정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들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커진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제가 전에 그 배워야 산다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국면하고 2008년도 국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2008년도에 그런 좀 랠리가 있었었죠. 자, 뭐냐 하면 이때였습니다. 2008년도 3월 달이죠. 이때 뭔 일이 있었냐 하면 미국의 5위 투자은행이었죠. 베어 스턴스가 망했죠. 이때 망하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 동안 막 작업을 해서 연준에서 193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민간은행에다 자금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JP모건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뭐 1537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정도까지 대략 뭐 한 360포인트 정도가 한 2달 만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국면하고 지금 이 국면 우리가 3월 달부터 올라왔던 국면이요. 이 국면이 약간 닮은 구석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때도 미국 정부 그리고 연준의 힘에 의해서 올라왔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 자체를 불확실성이 워낙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자, 반등 나오는 과정, 그 과정에서 뭐 기회를 봐서 조금 뭐 현금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반등 나오는 과정 조금 이용해 갖고 현금을 조금 늘려놓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그 시장을 제가 보면서 좀 느낀 게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주 중에서 있잖아요. 양극재 빼고 있잖아요. 실적이 그렇게 좋은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분기 실적을 한번 제가 놓고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뛰어난 종목 그렇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2차 전지도 저는 옥석 가리기가 저는 이미 들어갔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시장은 실적이 뛰어난 종목군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장상 피복제 같은 코스닥에 보시면 뭐 TNL 같은 종목은 신고가 나오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들 YG엔터 같은 종목도 지금 보시면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다른 걸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식에 무슨 비법이 없는 겁니다. 실적 좋은 놈을 골라가지고요. 그런 종목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에요. 저는 그래서 타이밍보다는 타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은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델리님이 유튜브로 올려주신 건데 농심입니다. 농심 40만 2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여러분들 지금 농심이 제가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지난해 농심의 전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1122억이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1122억이 나왔는데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요. 638억이 나왔어요. 지난해 절반을 이미 1분기 달성해버렸다니까요. 주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K라면이라고 하는데 이 라면의 매출액이 뭐 국내 마찬가지, 해외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지금 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농심뿐만 아니고 한번 볼까요? 이게 농심이고 그 다음은 오뚜기요. 이게 지금 오뚜기죠. 오뚜기 차트 나쁘지 않고 삼양식품 볼까요? 삼양식품. 제가 이게 삼양식품이 주가가 지금 11만 4,500원인데 제 친한 친구 중에서 삼양식품에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농심은 이렇게 하세요. 농심은 지금 워낙 지금 주가가 추세를 지금 추세 상승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여기가 일봉이고 이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45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0만 2천 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단기적으로도요 45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에 1분기 실적이 638억이니까 이게 곱하기 만약에 4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못 나오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로 나온다고 계산했을 때 주가 4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고요. 좀 더 만약에 욕심을 부린다면 뭐 50만 원까지도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10%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정도 있잖아요. 내일 정도. 내일 정도 보시면은 33일 이평선. 제가 여기 보시면 차트에 보시면 까맣게 칠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 까맣게 칠해놓은 게 33일 이평선입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33일 이평선이 38만 6천 원. 38만 6천 원 정도 오면 5%나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45만 원의 전량 매도하시든지 안 그러면 좀 더 10개 가져가가지고 50만 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제가 제시해드리겠고 당분간은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손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김다중 님이 올려주셨네요. 진성TC 보유하고 계십니다. 11,000원에 12% 매수하셨고요. 자, 실적 분석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자, 보게 되면 실적 잘 나왔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우리 많은 종목들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실적이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증가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지난주에는 뭐 DY 파워가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저 건설기계 쪽 부품 쪽이죠. 그쪽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지금 이 진성TC도 마찬가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전년도 1분기가 매출이 1,330억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1분기는 1,400억을 좀 넘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매출 부분들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전년도 1분기에 130억 살짝 넘겼었는데 지금 177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발표가 났어요. 뭐 거기다가 당기순이익은 한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실적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거 잘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진성TC는 캐터필러의 하부 롤러를 공급하는 회사죠.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미국에 가서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법 뭐 이런 거 관련해 갖고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건설 장비 수요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두산 바켓 같은 것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성TC 같은 경우는 매출은 계속해서 우상향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에 실적 나온 거 이것만 대입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2,46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1분기에 영업이익만 벌써 170억 이렇게 났으니까 자, 4분기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뭐 12%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 뭐 좀 충분히 좀 지금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뭐 현재 주가는 그렇게 좀 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하는 기술적으로는 그런 국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실적을 본다라면 크게 이 아래쪽 뭐 시장 전체가 뚝 부러져서 뭐 아래로 강하게 하락하면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실적 분석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분기 실적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종목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분께서 올려주신 거 한번 봐드릴까요? 소행주 하나 봐드릴게요. 정춘길님이 올리신 거 GI텍 5,54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지금 보니까 조금 지금 손실은 보고 계시는데 이 기업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3자 유상증자를 했었죠. 제3자 유상증자가 얼마 정도 유상증자를 했었냐면 3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보니까 그 유상증자의 가격이 얼마냐면 4,450원이래요. 그럼 지금 제3자한테 유상증자 했는데 그 가격이 4,450원이 오늘 종가가 지금 4,145원. 그러니까 유상증자 받아간 사람이 오히려 지금 손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모투자합작에서 가져갔는데 이거는요 조만간 회복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단실 내에 보면은 요 유상증자 가격 아래에서 놓여 있지만 결국은 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모투자합작회사가 어떤 기업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헤드가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한 가격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뭐 2차 전지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종목은 또는 뭐 2차 전지에 필요한 그런 제품군들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와 있는데 지금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추가 매수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가져가시면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주가 이거는 5,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넘어가.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1분기도 실적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주가가 못 가더라도 이 종목은 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매도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은 2차적으로 매도 목표가 한 5,500원 정도. 제가 제3자 유상증장 가격이 4,45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형주 중에서 알짜배기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최소한 4,500원, 여유 있게 가져가는 5,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봐드리겠습니다. 11만 3천 원에 매수하셨네요. 15% 매수하셨습니다. 자, 뭐 오늘 좀 많이 빠졌죠. 6.49%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빠진 이유는 실적 때문입니다. 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좀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저 1분기에 작년 1분기에는 흑자가 났었는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인데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밸류라는 그런 잣대로는 잴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이 로봇 산업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저 실적 부분들이 제대로 잘 안 나왔으니까 굳이 서둘러서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는 한 22,000원대부터 작년에 굉장히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우리나라 로봇 관련해 갖고 기술력은 뭐 1위 업체라고 그냥 제일 로봇은 잘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정도가 있다라고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족 보행 같은 경우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다 바퀴 달려서 이렇게 가는 거고, 당장 실적에 반영될 부분들은 협동 로봇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저 재작년 말에 기관들한테 뭐 저 CB를 발행한 게 있죠. 근데 이거는 다 주식으로 전환됐습니다, 벌써. 자, 근데 그런 부분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올해 초에 삼성전자로부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은 그런 자금들이 있어요. 이 자금들은 그 공장 건설에 쓸 겁니다.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원가 경쟁력이에요. 자, 뭐 캠코더부터 시작해갖고 구동 모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체 내에서 만듭니다. 자, 뭐 사다 그런 부품들을 다 사다 조립하는 그런 기업하고 원가 경쟁력에서 차이 게임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 이 부분도 지금 대주주 지분들 콜옵션 계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이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하려면 그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뭐 거의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뭐 인수 수순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다라는 거는 시장 전체도 뭐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추세로 상승하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일단은 기준을 62평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62평선을 조금 지켜주면 이 위에서 주가가 안정될 거고요. 이 62평선을 만약에 붕괴를 시킨다라면 그 다음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조금 지켜보시고요. 122평선 정도에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122평선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만 좀 하시고요. 이게 시장 좀 분위기 좀 안 좋게 그렇게 가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뭐 8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8만 원 근처에서 하시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유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심택인데요. 네, 심택. 예,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35,800원이요. 35,800원이면 지금 손실을 많이 예, 보고 계세요. 40% 정도 되거든요. 지금 비중을 40% 가지고 계시면 손실이 지금 그러니까 한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시네, 그죠? 예, 예. 네. 이 종목 지금 그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이게 오래돼서요. 작년에 해가지고. 지난해 매수하신 거죠? 예, 예. 네네. 지금 이게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글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PCB 업체들이 이게 나와 있는 뭐 심택뿐만 아니고 제가 종목 한번 볼까? 이게 나와 있는 게 심택이고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가 이게 나와 있는 게 심택이고 그다음 BH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BH 이 차트도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은 누프렉스라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예, 이게 누프렉스고 그 다음은 DKT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지난해 심택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지난해 지금 보시면 제가 심택의 지금 그 실적이 지난해 어떻게 나왔냐면요. 지난해 지금 영업이익이 3,524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 실적이 지금 적자로 전환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지난해 약 3,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올해 1분기에 지금 영업 적자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반도체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 반도체 경기가 지금 30년 내에 가장 최악의 상태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심택은요, 지금 이미 지금 비중을 40%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자리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반도체 경기가 한 2분기 정도가 저는 한 저점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2분기에 지금 과연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냐. 지금 손익분기점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지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심택도 마찬가지 모든 반도체 업종들이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거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이기 때문에요.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주시고 더 이상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고 계시다 1차적으로 이 종목이 주가가 돌아서려면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일단은 주봉상에서 120일 이평선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봐 이게 월봉 차트인데 이 종목이 주가가 탄력을 받으려면 적어도 얼마를 올라타줘야 되냐면요. 적어도 29,800원. 메모할 수 있으면 좀 메모 좀 하세요. 29,800원을 안착을 하면 안착. 예. 그러니까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중에는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올라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종가상으로 29,800원이 안착이 되면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오늘 종가가 26,950원이니까 29,800원에 안착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32,000원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는 좀 시간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꼭 35,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32,000원이나 한 33,000원 정도 오면 좀 비중을 좀 줄이세요, 비중을. 지금 40% 비중 가지고 계시니까 한 10% 정도 줄여 놓으시고요. 나머지 30%만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M+를 매수 문의를 해 주셨네요. 자, 지금 이 M+는 2차 전지 장비 업종이죠. 주로 파우치형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뭐 2020년까지는 실적이 흑자를 기록하던 그런 기업입니다. 상장되고 난 다음에 실적도 계속 좀 이렇게 2017년도에 상장했는데 뭐 조금씩 나아지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근데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적자가 난 기업입니다.
자, 올해 1분기 실적은 저 흑자 전환했어요. 작년에 적자였는데 뭐 그 흑자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6억 정도 일단 흑자 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 그리고 뭐 보면 지금 그 장비 쪽 계약 쪽 뭐 요런 뉴스도 심심찮게 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1,340억 정도니까 뭐 흑자로 전환하면서 2차 전지 장비 업종이 시가총액 1,340억 정도면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 반등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반등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 보게 되면 다들 좀 많이 꺾인 그런 모습이죠. 이 추세 자체가 올라가다가 완전히 꺾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쌍봉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증권사들 이런 쪽에서 매도 리포트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재 상태에서 이걸 뭐 바로 돌려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쪽이 전체적으로도 조금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거는 기술적 반등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추세를 돌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 플러스 같은 경우도 가격 자체는 지금 바닥권 근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월봉 상태를 놓고 보시면 이때가 2020년도 이때가 한 100억 정도 흑자가 났을 때 그때입니다. 근데 이게 저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흑자가 많이 날 때 그때보다도 훨씬 높은 주가였어요. 뭔가 조금 적자 전환했는데도 주가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다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서 뭐 그 근처까지 내려온 상태니까요. 여기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시간 투자를 매수를 하시려면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긴 관점이다라면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 뭐 기술적 반등 이런 거를 노리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신다라면 그렇게 크게 강한 상승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2,000원 살짝 넘는 수준 그 정도까지는 일단 뭐 단기간에도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수익에 만족하실 수 있으시면 단기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좀 2년, 3년 이렇게 긴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분할해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보유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신성 ENG요. 예, 신성현지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2,050원에 50%예요. 그럼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래요. 저 4월 달에요. 4월 27일인가 20 며칠 날이. 4월달 이제 신성현지는 이거 매수한 이유가 뭘까요? 실적이 올해 좀 1분기에 잘 나오고 뭐 앞으로 희망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네.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성현지는 내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 지금 이 기업이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 클린룸 쪽이고요. 그다음에 예. 태양광 뭐 제품도 만들어내고 태양 뭐 강 시스템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예. 사실 이 기업은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채가요. 예,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단기 차입금이 얼마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냐면요. 이게 주가가 지금 코스피 종목이 이게 2,080원, 2,000원짜리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무 구조가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지금 단기 차입금이요. 지금 953억이 있습니다. 이 예. 단기 차입금 지금 953억이라 하는 단기 차입금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4,281억인데 이게 단기 차입금이 900억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거고 이거는요. 이 주가가 달력을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종목이 태양광에 좀 오늘 포함이다. 오늘 되면 태양광 관련된 종목 오늘 많이 움직였거든 오늘요. 예. 사실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뭐 23,000원 정도 오면 이날이죠. 예. 보통 이 정도의 장대 양봉 이날이 보시면 거기가 장대 양봉 나 이날 한 장중 11% 급등 나왔고 이날이 지금 15% 급등이 나왔으면요. 이게 웬만하면 이 주가 이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이게요. 예. 이게 주가가 지금 이게 제가 매물대를 보시면 이게 매물대예요. 예. 이 매물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예. 손절 라인은 33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가 1,984원입니다. 메모 좀 하세요. 1,980원. 예. 그러니까 1,980원이 무너지게 되면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 결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가격대입니다. 예. 이게 무너지면은 상당 기간 동안 고생한다는 게 워낙 배당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날 보세요. 이날 거래량이요. 7,500만 주의 거래가 터졌어요.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졌어요. 이날입니다. 이날. 예. 이날 거래량이 지금 7,500만 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목의 전체 주식수가 2억 주인데 이날 7천만 주가 터졌다는 거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지금 300만 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손절을 지키셔야 되고요. 예. 1980원은 이거는 장중에는 무너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종가상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예. 이쪽으로도 위로도 아래도 매도 위로 매도 이쪽에는 얼마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다 2,260원 정도. 예. 이쪽에는 2,260원 매도. 예. 아래쪽에 1,980원 매도.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되도록이면은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 예. 그렇게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이 종목은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게 좀 겁이 나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는 종목은 좀 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요. 예.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아니, 궁금한 것도 없고 선생님 말씀 말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한번, 말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꼭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NC소프트 봐드릴까요? 57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11%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만큼 저 매수할 때 좀 손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해놓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죠. 자, NC소프트를 매수하신 가격대가 뭐 작년 1월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1년도 훨씬 더 된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뭐 좀 속만 끓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는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뭐 우리 세대가 이 리니지를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그런 세대인데요. 지금 뭐 친구들도 예전에 그 리니지를 좀 많이 하고 그러던 친구들이 이젠 나 리니지 안 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확률형 아이템 뭐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전년 동기보다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실적이. 자, 작년 실적은 좀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가 돼야 겨우 작년 실적 좀 회복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려면요. 신작 게임이 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NC소프트는 TL이라는 신작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뭐 좀 2분기 내에 좀 만들어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꾸 뒤로 연기가 돼요. 뭐 아무래도 뭐 블리자드 4 같은 것들 이런 것들하고 겹치니까 그걸 겹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좀 뒤로 이렇게 연기시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TL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뭐 클로즈 베타 서비스도 안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좀 흥행을 좀 이렇게 얻게 되면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2분기 정도에는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좀 분위기
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탄력 있는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적 부분들이 좀 감소하고 내년도 말이 돼야 뭐 작년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현재로서는 좀 주가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지금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시장 바닥 찍을 때 그때 31만 8천 원까지 좀 빠졌었죠. 그랬다가 반등했다 지금 밀리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 얼마 전에 조금 찍었던 자리가 있죠, 여기. 자, 이 자리가 있는 가격대가 저점이 35만 2천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3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만약에 좀 깨게 된다라면 뭐 아마 TL이 뭐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 이 부분을 깨게 될 겁니다.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뭐 너무 손실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이 가격을 안 깨는 이상은 조금 보유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가격을 깨게 된다라면 전저점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전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31만 8천 원 정도에 있어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여기 4월 25일 날 저점 35만 5천 원요. 이 가격을 깬다라면 그때는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하락에 움직였던 거 대보 마그네틱 30% 8만 3천 원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죠.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주식 하실 때 주가가 이렇게 좀 과도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 조금 좀 조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보 마그네틱의 지금 시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4,632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뭐 리튬 테마, 무슨 2차 전지 테마가 불 때 주가가 항상 고점에 있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반드시 손절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은요, 여러분들 급등주가 나왔을 경우에 고점에서 매수했던 반드시 손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은 기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가가 저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크게 손절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여기서 매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8만 3천 요 가격대잖아요. 요 가격대.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이게 제가 지금 매물대가 한번 볼까요? 자, 매물대가 없었잖아요. 그죠? 다시 이게 매물대예요. 이거 돌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니까요. 워낙 매물이 지금 많이 이게 매물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이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분께서 지금 오늘 종가가 59,200원 있잖아요. 이 매수 가격이 지금 8만 3천 원 가기가 힘들다니까요. 이게 그만큼 매물백이 쌓여 있다는 거죠. 주가 올라가면 매도가 나오고 올라가면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비중을 30%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내가 최대한으로 가져가면 이 종목은 7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7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이 정도 오면요, 이 정도에서는 좀 손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는. 그러니까 7만 원 정도면 손절하셔야 되면 지금 보시면 33일 입병세 고개를 좀 숙이고 있죠. 고개 숙였잖아요. 20일도 고개 다 숙이고. 그러니까 차트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트도 이게 차트라는 게 수급으로 의해서 차트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수급에 의해서. 이거는 7만 원 정도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오면 전량 다 매도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노리고 매매하시든지. 이거는 보니까 지금 경영권 매각이 어느 정도 연기가 되게 되면 이 종목 주가가 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7만 원 정도 전량 매도하시고요.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하나솔루션이요. 아, 하나솔루션이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죠? 51,700원에 예. 16%요. 아, 51,700원에 16%요. 네네. 매수하신 게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한 4월 달쯤인가? 예, 4월 달 정도 뭐 그쯤 예. 되겠네요. 4월 중순쯤이나 뭐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번 좀 올라온 거 못 파셨네요.
매수하시러 간다고. 놓쳤습니다. 예, 뭐 주식하다 보면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자, 이 하나솔루션은 일단 이게 그냥 보기에는 되게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좀 무거워요. 좀 무거운데 뭐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이런 쪽들이 다 좀 좋은 모습이 나왔죠. 뭐냐면 미국 쪽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미국산 자재, 부품 요런 것들을 40% 이상 사용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10%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뭐 상당히까지는 아니고요. 뭐 오늘 4.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하나솔루션은 좀 무거워요.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지금 추세 자체를 뭐 이렇게 돌려서 추세로 올라온다라는 거를 기대하기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자 여기 깨는 과정이 나왔죠. 그 과정에서 보시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쭉 매도를 했고요. 자, 뭐 요거 기업 분할하고 병합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좀 기관들 눈에는 좀 그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아마 이거 태양광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죠. 예, 하나큐스는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를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하나솔루션보다는 CS 윈드라는 종목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되게 무겁기도 하고요. 또 뭐 화학 쪽들 이런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는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딱 저 성장이 정해져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는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지만요. 유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커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CS 윈드는 다 현지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을 딱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뭐 거의 CS 윈도는 거의 100% 풍력 타워니까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은 조금 좀 정리를 하시고요. 이 CS 윈드도 지금 좀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쫓아가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7만 원대, 7만 5천 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크게 아래쪽으로 그렇게 크게 빠질 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은 하나솔루션은 좀 정리하시고 CS 윈드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쯤 정리할까요? 예, 그럼 바로 그렇게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차피 시청자님 좀 길게 보시는 관점이시잖아요. 예. 이런 거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보면서 나 단타 쳐야지 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나는 좀 길게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 무거우면 내일이라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쵸. 예, 내일 정리하시고 조금 뭐 네. CS 윈드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다음 그 유튜브로 올라온 거 담비꼬야님이 올려주셨네요. JYP 엔터 78,000원에 5% 가지고 계시는 분 실적 발표 나고 시간의 흐름이 좋다고 하는데 전망 한번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JYP 엔터 오늘 제가 시간 외에 얼마 올랐나 볼까요? 네, 잠깐 볼게요. 오마나 오늘 JYP 엔터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JYP 엔터가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상한가 체결량이 보니까 10만 5천 주가 체결이 돼 있고 지금 상한가 지금 매수 잔량이 2만 4천 주가 있네. 이거 내일 아침에 개업으로 떠서 출발할 것 같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JYP 엔터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JYP 엔터의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966억이 지난해 나왔는데 물론 지난해 영업이 가장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온 겁니다. 지난해가 JYP 엔터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966억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만 영업이익이 420억이 나왔네요. 이게
영업이익이 지금 420억이 나왔으면 이거 올해 제가 봤을 때 GIP 엔터뿐만 아니고 이게 나와 있는 YG 엔터 볼까요? 예, YG 엔터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YG 엔터. SM. 이게 SM이고요. 그 다음은 예, 이게 나와 있는 하이브. 우리가 4대 엔터테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나 뭐 SM이나 GIP나 그다음 YG 엔터 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GIP 엔터 내일 아침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지금 예, 사상 신고가지만 내일 아침에 갭으로 떠서 출발하게 되면 최소한 이 종목 아침에 갭으로 15% 이상 떠서 출발합니다. 15%. 지금 종가에 지금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내일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JYP 엔터 아침에 시초가가 한 15% 떠서 출발하게 되면 장중에 주가가 한 25% 정도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도 예,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내일 한번 20%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한번 물량을 한번 주세요. 한번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저점 매수해서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 아침에 갭으로 떠서 출발하게 되면 한 25% 정도 플러스 25% 정도 상승이 나오면 한번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저는 재매수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 들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한번 짜보시고요. 그 다음 내일 만약에 25% 이하로 마감이 되면 가져가시고요. 25% 이상 마감이 되면 내일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엔터테인은요 앞으로 전망이 올해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GIP 엔터나 YG 엔터나 그다음 하이브나 SM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올해 연말까지 가져가도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골프존 봐드릴까요? 14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이 높으시네요. 14만 원에 60% 매수하셨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비중이 좀 많이 높으셔서 조금 걱정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전년도 비해서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영업이익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비용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들어갔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신산업들 뭐 요런 쪽으로도 조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중국 시장도 조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 관련된 모바일 게임 요런 쪽으로도 지금 신사업으로 준비 중인 그런 상황이에요. 본격적으로 조금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요리 한 가지를 잘하는 분 같은 경우는 다른 요리를 해도 잘하잖아요. 자, 이 골프존은 골프라는 거, 뭐 실내 골프장, 뭐 요런 골프 연습장이요.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성공을 거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도 마찬가지 향후에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실적 부분들 나오는 거를 한번 좀 보면요. 계속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매출액도 2020년부터 시작해갖고 뭐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게 2018년도부터 시작해갖고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은 해가 단 한 해도 있지 않고요. 영업이익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280억 정도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1,48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향후에도 실적 부분들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 또 찾고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성장은 계속 된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근데 시청자님 비중이 60%시면 너무 높습니다. 자, 비중을 우리 시청자님들 아주 가장 많이 실른다고 하더라도 이 한 종목에 30% 이상 담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주식을 살 때는 이 종목이 오른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가 빠질 것 같은데 사는 바보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뭐 다들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훨씬 많은 그런 게 주식시장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비중을 과도하게 실는 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좀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실적 부분들도 1분기 실적은 조금 영업이익은 줄었지만요. 그 외 부분에서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해보시고 반등 기다리셨다가 14만 원 정도, 우리 매수하신 가격이 14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오면 반 정도는 덜어내세요. 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일단 뭐 본전 정도에 오면 반 덜어내고 그 나머지 반만 조금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빠르게 한번 봐드릴까요? 이게 뭐 DB 손해보험이 있죠. 7만 4천 원에 지금 20%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 DB 손해보험은 이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있잖아요. 지금 이 DB 손해보험 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이미 상당히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온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 손해보험이 주가가 이 정도로 좀 상승이 나오면요. 추가적으로 이 상승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7만 4천 원에 20%니까 내일 정도 있죠. 이걸 내일 정도 제가 판단해서 반등이 나오면 이거 매도하세요. 이거 차라리 저는 지금 자리에서 DB 손해보험, 이게 보험회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은행주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DB 손해보험은 제가 판단했을 때 내일 자리. 근데 아침에 좀 그 시장이 딱 개장되면요. 그냥 정리하세요. 지금 이틀 동안에 지금 음봉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정도 오늘 보니까 아래 꼬리 좀 달아서 마이너스 4%에서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까지 지금 꼬리를 달아놨는데 이거는 내일 정도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가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지수가요.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DB 손해보험 주가는 빠진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일 만약에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내일 움직이게 되면 주가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 LG약 이런 종목 거기가 바닥 어느 정도 단계적인 저점이 나왔어요. 그런 종목이 반등이 세게 나오면 오히려 손해보험 같은 종목과 주가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내일 요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몇 종목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1부를 마감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지금 시청자님들 참여해 주시는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유튜브로 종목 상담 이렇게 접수 받고 있고요. 전화도 시청자님들 오늘 실적 발표도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이 나온 거 있으니까 전화 접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02-325-8200번입니다. 02-325-8200번이니까 이쪽으로 전화를 해 주셔도 되고 유튜브로도 종목 질문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자, 1부는 이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2부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